우선 한 장짜리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한 장짜리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1. 광역도시계획 찾았습니다. 보셨고 특히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2번 찾으셨죠.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계획입니까? 장소입니까? 광역계획권, 존, 장소의 개념 아닌가요? 광역계획권은 스쿨존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존을 지역, 지구, 구역 또는 광역계획권이란 말로 수도권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장소에 관한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우리 승인 절차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양가로 이번에 승인 차셨죠? 지금 한 장짜리 보고 계셔야 됩니다. 한 장짜리 보고 계셔야 됩니다. 한 장짜리 보게 되면 협의 심의 뒤에 승인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구분되셔야 됩니다. 계획 수립할 때는 뭐 한다?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무조건 협의심의거든요. 반면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장소에 관한 지정, 원래 남양주와 그리고 구리 그리고 서울에 걸쳐 지하철 연결하거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각각의 도시에는 관할 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듣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반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만약 시험에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장소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들은 후 뭐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대신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잘못된 표현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다시 꼭 이번에 봐주실 것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시도의사와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는 말 하나 확인하시고 3번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로 2번 승인 차셨죠.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는 협의심의이지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협의심의가 아니라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박혀있을 때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잘할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권자 예외 앞에 별표 이미 돼 있으시죠?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예외는 각각 몇 개 있다? 3개. 그래서 지정 후 몇 년?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요청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지금 3번의 절차 있지 않으십니까? 예, 오랜만에 공부하기 때문에 어디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표에 도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도 몇 개? 3개. 3년 확인해 주시고, 요청시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며 협의 거쳐 요청한다. 협의 요청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한다는 것을 한 장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되십니다. 아직 적응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2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보십니다. 1시간 동안 딴 거 가지고 보셨습니까? 11집이 나가긴 나누는데 또 바뀐 게 있어가지고, 예, 이번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1의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은 지금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먼저 보십니다. 도시군에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같은 말이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부는 남양주에 살지 않지만 서울이건 남양주이건 전국의 모든 도시가 행정관할구역에 대해 일정한 생활권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같은 경우라면 도심권이라는 게 있고, 서북구와 서남구, 그리고 동북구와 동남구로 구분해서 5대 생활권을 서울에서는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서울에 관심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과 북부권 그리고 남부권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는 현재 이 남부권에 거주하는 분이 한 30만 정도이시고요. 그리고 북부권에 거주하는 분이 30만이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거주하는 분이 10만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6만, 67만이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까지 강동구나 또는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또 우리 남양주로 이사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0명 정도가 더 이사 와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각각의 생활권에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 밖에 산, 농지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이 있다면 비도시지역으로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부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30만이 이 도시지역에 집중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보니 인구가 5만 또는 10만 명이 늘어날 상황입니다. 내가 남양주 시장이라고 하면 저 북부권에 늘어난 인구를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를 조성해서 수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시민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 시장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남양주 시장으로.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새로 인구 10만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시가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이 비어있는 땅, 관농자로 비어있는 땅 중에 어디를 다음 시가지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곳을 조성하고 개발하게 되면 이 남양주가 점점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시장에 서울 생각하고 있는 곳은 북부권에서는 어디입니까? 지하철 사업선과 관련되어 풍양역 새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왕숙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발표하시면서 이것 한번 거론하신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이제 앞으로 조금은 관심이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풍 가게 되면 이곳에 탐방 다녀오셔야 되죠.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가본 적이 없고, 저는 매번 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법 바뀐 게 뭐 있는가? 그것만 뒤져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좀 공부만 신경 쓰시는데, 나중에 실제 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현지 탐방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북권의 경우에도 30만이 기존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곳이 어디다? 다산신도시. 그 다산신도시 개발하고, 이후에는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도모했는데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저 북부권과 남부권에 걸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를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시급한 개발 사업으로 사업 시행하고 나면, 그리고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그 다음에는 양정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일정한 행정관할 구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을 때 다음 개발 후보지 어디로 삼을 것인가? 지금은 농경지이지만 다음에 어디를 시가 조성할 것인지, 그 시가 조성하게 되었을 때 주택을 많이 만들 것인지, 상가 많이 만들 것인지,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장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처음 듣고 이해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십니다. 원래 공법은 처음 들을 때는 20%는 이해되는데 80%는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 한번 돌고 나면 좀 소홀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2022년도에 없어지는 광역계획권이거든요. 반면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남양주시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사라진다, 계속 존속한다.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양주에 수립하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죠. 반면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타당성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공법이 좀 어려운 것은 말은 비슷한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용어가 또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하나하나 잡아 나가시는 게 공법에서 점수가 나오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만자, 본의.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는 이야기죠. 예외적 수립권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보게 되면 승인 등과 관련되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 열람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펴보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나가십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저 집행은 개발 정비 보전으로서 실제 GTX 만드는 것, 신도시 만드는 것, 그걸 집행이라는데 그 집행하기 전에 필요한 행정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신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한 국가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은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 군 단위로. 지금은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 분권시대입니다. 그 지방 분권시대인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 군 계획이라 하고, 저 국가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직접 접목시키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남양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직접 집행할 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됐을 때 우리 남양주에 지하철 만들게 되면 그 지하철 노선은 흑자이겠습니까? 측자이겠습니까?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는 도시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것 외곽으로 생활권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 50만 이상이 거주했다고 하면 그 50만 이상 거주하는 장소에 이미 고속버스 터미널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터미널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3개 생활권에 한 30만 안 되는 인구가 살다 보니 터미널 만들게 되면 다 적자이거든요. 대신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왕숙지구 한가운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옆에 땅 사놓으면 땅값 오른다 떨어진다. 역시 촉은 좋으십니다. 이제 공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에 대해서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제 공부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터미널 주변에 상가 있으면 어떻게든 분양받아 놓으시면 빚을 내서라도 분양받아 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왕숙지구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뻥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뭐라 한다? 특광시군이라 합니다. 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비전 제시할 뿐 직접 집행하는 계획은 아니죠. 집행계획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감도. 이번에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하는 곳과 주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대신 그런 곳에는 꼭 송전탑은 없죠. 그리고 아파트 만들어지고 나면 가보면 꼭 송전탑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돼지 키우는 축사가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대신 축사 만들면 돈 좀 꽤 되십니다. 최근 축사 만드는 게 인허가가 잘 안 나오고 인허가 받았다 할지라도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축사를 쉽게 못 만드는데 축사가 한 500평 정도 규모면 직원 하나 채용하면 딱 돼지 키우기 딱 좋거든요. 이걸 만들게 되면 한 해 순수입이 1억 정도 남습니다. 순수입이. 소는 새끼를 별로 못 낳지만 대신은 좀 잘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 키우는 게 딱 좋은데 저렇게 한 해 순수입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 축사 하나 500평짜리 거래하게 된다면 저게 50억에서 60억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전국에 축사 지을 자리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옆에 가끔 축사가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긴 따시고 나서 축사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시면서 전국 손해하는 것도 50억이면 한 10년 투자해서 50억 나오면 그거 괜찮지. 예, 5년 투자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 조합면일 때는 축사 절대 못 만듭니다. 팔당 때문에 소똥, 세입통 흘러가게 되면 상수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거든요. 청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되었을 때 또는 200만 되었을 때 어떤 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한다? 종합계획. 그래서 지금 인구가 65만 정도이지만 우리 인구가 100만 되었을 때 우리 남양주에 없었던 터미널 그리고 인구 200만 되게 된다면 심지어 우리 남양주에 인천국제공항 같은 비행장 하나 만들겠다. 그런 국제 비행장도 하나 만들겠다. 그런 청사진이 잡힐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다? 종합계획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하나를 설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행정계획이거든요. 종합계획이란 말 대신 부문별 계획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종합계획이라 표현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도시군 기본 계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저 지침이란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다면 부합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앞서 잠깐 보셨는데 부합이란 말과 지침이란 말을 비교해 주시는데, 우리 기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기준을 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도시군 단위로 수립해야 되죠. 특광시군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에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우리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수립하는 것입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겁니까? 전부에 대해 수립하고, 우리 남양주의 면적은 서울의 75%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넓은데 우리 남양주도 꽤 넓은 편이거든요. 이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조사 측량하게 되었을 때 돈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는 인구 65만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평창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할구역은 서울의 1.2배입니다. 서울 1.2배에 해당되는 그 평창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도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 측량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부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비용 부담을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결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광시군 중에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을 생략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생략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원래 남양주시장은 자신의 행정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남의 땅인 구리시에는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저 남의 땅인 구리시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면? 구리시장이 허락하면.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덕대교나 또는 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하남시장이나 또는 구리시장이 허락하면, 동의해준다고 하면 해당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우리 남양주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렇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저 수립 시에는 협의에 관한 절차가 필수 절차가 되게 됩니다. 협의 안 해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협의 절차에 따라 인접한 특방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등장하는 것이 광역계획권의 지정이고, 그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당연 절차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협의 안 되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예외에서 등장하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광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 검토를 하는 반면, 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 달성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은 계속 유지된다? 소멸한다? 소멸합니다. 우리 수도권도 2021년도에 없어집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각 경기도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충분히 확보되게 되면 더 이상 수도권 유지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소멸되게 되는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는, 광역계획권을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 검토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만 5년마다
타당승 금톨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법적 성격은 그냥 지나가시고 제1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찾으셨죠? 1번 수립권자 그냥 지나가시고 2. 수립 대상 지역 찾았습니다. 양가를 1번입니다. 특광 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계획은 필수이고 지역, 지구, 구역, 장소, 그 장소를 영어로 존이라 표현하거든요. 존을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쿨 존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차량 과속 운행 못하지 않습니까? 공법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역시 우리는 공부에 딱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지정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을 쓰게 되고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각각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인접한 추정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냥 책 하나만 가져갈까요? 왔다 갔다 헷갈리시... 31페이지입니다. 지금 31페이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특광시군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 군수가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하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때는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기 그거 가지고 틀렸다 말다 그거는 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A 군수는 인접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의 지문입니다. 특광시군이라는 것을 그냥 다 나열하게 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군수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란 말, 전부를 사용하건 일부를 사용하건 상관없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지문 맞는 겁니다. 가끔 생각하면 감히 군수가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해 기본계획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수립해? 말도 안 된다 그 생각하지만 그게 법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협의만 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최근 출제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시험 문제 냈는데 최근에 요즘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응용해서 내는 방법이거든요. 맞는 지문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외워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군 찾으셨죠? 시군, 시 또는 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 2 찾으셨죠? 1번은 우리 시험에만 계속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 사유로 등장하는 사안이고 2번은 감정평가사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감평시험에 나오는 주로 출제되는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 다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하고 감평시험의 민법 난이도는 어디가 세겠습니까?
우리 시험이 셉니다. 그리고 간평시험에 부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관법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공법의 난이도는 어디가 더 세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부관법은 간평시험에서는 1차 있고요. 우리 시험은 2차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 토익만 해결되신다고 하면 700점이거든요. 700점만 해결되시게 되면 아마 간평 1차 시험은 시건종 먹기로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토익이 문제이시죠? 예. 저도 한 15년 전에 간평사 부관법 강의하다가 토익 들어온다는 거 이야기 듣고 이쪽으로 틀었던 게 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1번, 2번을 봐줘야 됩니다. 투도군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투도군부터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까지 가려놓습니다. 시 또는 군으로 인구 10만 이하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이라면 큰 도시다, 작은 도시다. 작은 도시입니다. 저 작은 도시라고 하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10만 이하의 시군이 수도권에 존재하면, 수도권에 존재하는 시군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의 시군이라는 이야기죠. 그 경기도의 시군은 중요한 장소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10만 이하의 시군이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 한다. 이것 붙어있다는 이야기죠. 붙어있는 때에도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가 65만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당연 수립할 도시이지만 가평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가평군에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없다고 하면 가평군은 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지금 현 상태 인구 5만이든 7만이든 8만이든 계속 유지하겠다. 그 상태이고 더 이상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불법으로 또는 누가 반도체 공장이나 또는 공예 공장 만들면서 가평 군수에게 여기 공장 만들게 해주면 내가 가평군에 학생들 장학금 줄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한 10만 원씩 돈 줄게, 이렇게 나서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개발되게 되면 이 가평군 바로 인접한 곳에는 팔당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도시를 할지라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곳에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걸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평군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제외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관농자를 대상으로 이곳에는 상수원에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산업단지나 대학 같은 건 함부로 못 만들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미리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고 하면 이거 작은 도시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역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집중되게 되면 땅값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광역시에 만들어져 있던 작은 공장들, 우리 가끔 가구 공장이라 부르는 것은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가구 공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울에 붙어있는 작은 시군에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왕복 2차선 도리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장을 하나 만들게 되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인 상태에서 공장 등의 큰 건물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게 되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도로 확장이 수월하다, 어렵다. 이용한 사람 많아지게 되면 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도로 양쪽에 공장이라는 건물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확장하는 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리고 공장 하나일 때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50동, 100동이
집중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환경 자체를 훼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가까이 있는 도시랄지라도 이런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뭐 반드시 수립해라? 기본계획 수립해라. 그런 의미인데 의미를 몰라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 듣고 약간 이해되셨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하시고요. 지금 기억하실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지만 저 10만 이하의 시군이 수도권에 존재한다면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와 붙어있다고 하면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의미 이해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는 거는 한 번 이해했던 게 지문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만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시군. 이렇게 지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간평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시, 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특광시군에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더라도 맞습니다. 지금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포함된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예외 조건 충족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문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 짧은 지문만 간평시험에 나옵니다. 대신 우리는 책에는 지문 길었는데 뭐 많이 빠져있다고 저 지문 틀렸다 하시면 진짜 틀리시더라고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생략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관한 지문이 구성되게 되면 그 지문도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외운다고 하면 참 좋긴 좋은데 무조건 다 외운다 해서 외운 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 하나만 이해하고 진행하십니다. 마진창이라고 하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마산, 진해, 창원. 지금 통합 창원시가 되었는데 이 세 개 도시를 통합시키기 위해 한 8년인가 7년 정도 노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서로 합의만 되면 통합될 도시이기 때문에 마진창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수립했고요. 각각의 도시에 필요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그 광역도시계획에 전부 반영했다고 하면 통합 예정인 각각의 도시에는 따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마진창과 관련된 사항이 바로 2번입니다. 대신 저 마진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창원시장님께서 하는 일이 광역시로 승격시키자. 왜 인구 100만 넘으니까. 그래서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하고 나면 남아있는 경상남도의 여러 시군은 종전 경상남도 GNP인가 GDP에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 하더라고요. 공장이나 산업기반시설은 다 마진창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시켜 놓으면 독립해버린다. 그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남양주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구리시에게 제발 통합하자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했었는데 요즘은 입장 바뀌었죠. 뭔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합이 지금은 아마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쉬울 땐 통합하겠지만 지금은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이 원칙입니다. 예외 생략하는 경우 있습니다. 작은 도시, 10만 이하의 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습니다. 협의만 전제된다면.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제키십니다. 나중에 기본계획 내용은 제가 필요한 사항을 문제풀이할 때 딱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4번 기존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33페이지에 1. 기초조사 사셨죠.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십니다.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관련 내용 1. 기초조사 사실이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묶어주십니다. 기초조사라는 말 보셨는데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등의 가로 속에 토지 적성 평가 추천없습니다. 취약성에 대한 분석, 가로 속에 취약성 분석 줄쳐 놓습니다. 시험 본원까지 토재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이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토제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시면 박스에는 토지와 관련된 생략 사유로서 각각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에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각각 5년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5년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공청회란 말을 보셨습니다. 공법상 공청회는 딱 몇 번 공부한다? 3번입니다. 그 3번 중에 국토계획법에서는 2번 공부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공청회 실시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차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한 줄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하며 도지사 승인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변경하려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립과 변경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파악해 주십시오.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 협의심이라는 말 보셨고 3번 공람이라는 말 보셨으며, 그리고 네모난 2번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추천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 놓습니다.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심의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5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1. 타당성 검토 차시였죠. 특광시군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부터 재검토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글자 많긴 많지만 그냥 우리는 줄여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까지 가로 해놓으셨으면 주셔놓으셨다고 하면 얘를 줄여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죠. 몇 글자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5글자. 그래서 5년마다입니다. 만약 6글자였다면 6년마다였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대상까지 함께 보셨는데 그냥 쉴 때 되면 쉬었자 하는 게 나으시죠? 예,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가 수립권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